네, 일장 호리돈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주는 힌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 볼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보죠. 저희 1장은 언제나 거래 대금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거래 실리고 움직인 종목군에서 어떤 특징 잡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상단에 올라온 종목 리스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종목이 1위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위고요. 오늘 든든한 에코프로, 포스코 쪽의 흐름도 나오고요. 삼성전자 4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상위 종목에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종목도 많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한 종목 특징 잡아본다면 어떤 종목 이야기해봐야 될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이제 꺾이게 된다라면 그 자금 자체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사실상 초전도체 테마가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제 명확히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저희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좀 알려져 있던 대로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LG 쪽과 관련된 업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사실상 델타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생산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생산품들은 LG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회사의 지분, 그 회사가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였고 실질적으로 그 지분을 이미 손실이어 가지고 이제 매각을 했다 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 평가했을 땐 대략적으로 4.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초전도체 관련주 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그런데 이 자체가 실제 크게 의미가 있을까 과연? 왜냐?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어쨌든 간에 초전도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놓고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서울 어느 지역에 정말 그냥 단독 빌라에 지하에 지금 연구실이 있는데 뭐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초전도체와 관련된 LK99에 대한 논문이 거의 한 달째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 이게 소위 좀 나눠지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과거 황우석 그 당시의 어떤 바이오 또는 줄기세포 관련된 것과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지문상에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실제 방송에 나갈 줄 몰랐는데 소위 이제 까 또는 이제 빠로 좀 나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측과 그다음에 반대하는 측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자, 일단 초전도체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안 된다.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냥 불완전한 또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것뿐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사실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가 일단 관련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크게 지지를 해주고 계신 것이고 자, 그 이후로 보게 된다면 이제 중국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또는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검증을 했지만은 그에 따른 결과를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또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차원의 다른 영역의 초전도체를 한번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칼춤을 추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고 연구비를 투자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의욕을 내비친 게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의견이 각각 좀 나뉘는 과정 중에 오늘 이제 네이처지에서 결과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께서도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있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다소 좀 억측을 했었던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기사에 대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고 또 앞서 LK99와 관련된 기사를 썼지만은 비판적인 기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연장선선에 비판적인 기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상황이 좀 이뤄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냐, 가짜냐, 되긴 되는 거냐,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그냥 테마적으로 그냥 짧게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데
참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뭐 어떤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죠. 전문가님도 네.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와 네. 저도 공대 출신인 위원님이 네. 해주시는 말씀을 끄덕끄덕 거릴 뿐 일단은 그런데 저희 정의로는 네. 테마는 테마로 일단은 네. 진위 여부 전이니까 그 전 단계로 대응하자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말 현명한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의견도 같습니다. 일단 이게 현실화가 된다 또는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50년 뒤에나 우리가 정말 상상하던 정말 초전도체를 활용한 기술이 좀 개발이 좀 가능할 것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팩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그 어떠한 곳에서도 LK99와 관련된 성공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점은 팩트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마는 테마로 광기 어린 시세는 광기 어린 시세로만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저희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분명한 펀더멘털리 수반되는 접근해볼 만한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의 픽 공개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가온칩스는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도 올해 초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좀 그려왔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소 좀 아쉬운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하락폭의 기준을 보게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24%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충분히 눌림과 조정 구간에 있다고 좀 판단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 상당히 열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놓을 수 없는 사업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와 관련된 사업 부분의 1차 협력사로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 활동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ARM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AR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CPU들을 별도로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시노스라든지 엑시노스 오토 또 그의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 저항 가격은 4만 원 오늘 종가상 돌파를 해줬는데 자, 이후로는 목표가 4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시장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일장은 이렇게 오늘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변동성이 동반된 오늘 하루,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오전 모습, 그리고 오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긴축 움직임에, 또 환율의 향방에 긴장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2차 전지의 든든한 모습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림 그려보면서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어떤 키포인트 안고 전략 세워야 되는지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2480선까지 내려갔던 오전 코스피였는데요. 그래도 2500선을 회복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2500선이 사수됐는지 이 부분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0.23%로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이어서 보시면은요. 정말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860선까지 내려앉았으니까요. 계산을 정말 러프하게 해봐도 2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가 저점 대비 나온 상황. 빨간불까지 키면서 0.88% 상승으로 코스닥 마무리가 됩니다. 양대 지수 모두 낙폭 많이 줄였고요. 빨간불까지 켠 구간에서 마무리된 쪽은 코스닥이었습니다. 88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였고요. 외국인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였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700억 원 넘게 매도 규모를 보인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줄였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면 장 초반에 매수였지만 결국은 매도로 돌아선 구간에서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정말 많이 줄였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에 사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입니다. 200억 원가량 300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차곡차곡
상승폭을 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 우위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시장에 대해서 추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한 10전가량 올랐습니다. 1342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땐 역시 연고점이었고요. 장중에도 연고점 경신하는 모습이 지난 17일 이후 나왔습니다. 5월 17일에 고점을 또 한 번 뚫어내는 모습이 장중에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 보시면은요. 셀 업체들의 든든한 흐름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심축 역할을 해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6% 정도의 상승이었고요. 포스코 쪽에서의 수급도 몰린 가운데 포스코 퓨처햄이 3%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지 네이버 역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대 하락이었고요. 사이즈가 큰 종목의 흐름이 궁금하신 쪽은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오늘은 코스닥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에코프로가 오늘 110만 원선 회복한 구간에서 8%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의 탄력이 오후에 더 강하게 나왔던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의 상승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에코프로 8.9% 그리고 오늘 LNF 공시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폭을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살짝은 후퇴하긴 했지만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이상 올랐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여기서도 좋았습니다. 7%대 상승으로 확인이 되고요. 오랜만에 엔터주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JYP의 강한 상승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짧게 해봤고요. 분위기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환율 이런 상황, 외국인의 수급 아직까지 물음표, 코스닥 가겠고 코스피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위원님 가능할까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2,570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좀 회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2,570포인트를 회복해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헝다그룹 또는 이제 외국 상장명으로 했을 때는 에버그란데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채 그리고 디폴트 소위 부도 상황까지 직면을 했었고 어떤 대출 비용에 대한 어떤 이자 납입을 하지 못해서 사실상 도산 위기까지 갔었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중국 정부에 좀 나서면서 일단은 그 불씨를 좀 꺼놓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버블이 사실상 빚으로 레버리지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이제 모래성을 쌓듯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보니까는 이제 앞서서 지금 현재 해외 명으로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 아마 비이위안이라는 아마 중국 명의 회사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분기, 2분기 통틀어 가지고 현재 시점까지 대략적으로 약 한 10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고 그리고 현재 2대 주주, 1대 주주 같은 경우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으며 지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약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디폴트 위기에 좀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관련된 은행 업계, 금융권들이 싹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줄도산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될 것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할지라도 중화자본과 그리고 달러 자본 이것이 서로 상생하면서 상당 부분 달러 자본이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을 때 다른 해외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좀 퍼져 있다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어쨌든 간에 1년, 2년, 즉 작년, 그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인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서부터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추가적인 인상 없이 이제 동결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다 한들 이미 지금 라면이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었는데 과연 이 가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배달비가 됐든 우리가 일상생활 느끼는 것들 또는 하다못해 기업들이 어떤 원재료를 수입할 때 그 가격조차도 이미 전년도 또는 인상되기 전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즉 물가가 계속적으로 인상되었고 이 고물가를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 할지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썩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또한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해외 어떤 신용평가사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IMF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신용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하락을 했다든지 또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다른 여타 국가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증시에서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 외인가 기관이 사실상 거의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기 자금이 순간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기아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코스피 200 종목을 이전처럼 정말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포지션 트레이딩, 즉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코스피 지수가 2,570포인트를 최소한 회복해주고 추가 반등까지 보여주는지 이 점을 꼭 확인하시면서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대한 체크도 중요하군요. 전반적인 뷰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주셨던 종목 STX, 이 종목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궁금합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현재의 시장 환경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일단 제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종가인 25,500원대를 일단 종가상 이탈치 않는다라면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한 이유는 인적 분할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은 사실상 키우겠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잠시 뒤로 밀어놓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사업은 이제 물류 또는 사실상 상사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상장주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유사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어떤 무역 트레이딩을 좀 이어간다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호재다.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어제의 종가인 25,5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 이미 넘기긴 했지만 추세가 꺾이지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자로 정리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STX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상사주 가운데 가장 유사한 종목이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도 해주셨고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가의 향방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21선 기준으로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 시가총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15조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즉 제가 5조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5조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고 고가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의 종가에 85,000원을 기준으로 이탈치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되고 해당 가격을 지켜주면 신규 매수 가능하되 보유를 하고 있건 신규 매수를 하고 있던지 간에 85,000원을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매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수익은 작게,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라인을 잘 지키면서 결단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들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기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